진심, 진보, 진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고 가슴으로 일하는 현장 정치인 박홍근 의원. 학생과 상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젊음을 무기로 새 정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박홍근 의원의 힘찬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박홍근 의원의 의원 사무실. 오늘도 어김없이 각종 문제들을 돌아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 심리 상담센터라는 게 본선에 올라왔던 지금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상담 주제로 요청을 해요? 이 대학별로 이게 상담 이름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진로 상담도 있고 성상담도 있고 뭐 고민 상담 모든 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오고. 근데 열정적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박홍근 의원. 옆에서 지켜보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 젊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는 의원님이시고요. 항상 시민과 국민들을 대하고 정책을 고민할 때 진심을 가지고 하시는 정말 훌륭한 의원님이십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임하는 박홍근 의원. 그러다 보니 보좌진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회도 사실은 의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좌진의 능력이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방 보좌진은 교육분야건 문화체육관광분야건 간에 베테랑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호흡도 너무 잘 맞고 본인들이 알아서 많은 그런 이슈도 발굴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출생한 박홍근 의원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다. 학생과 시민들의 편에서 싸우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박홍근 의원.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현실 정치를 몸으로 익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치를 꿈꾸며 정치계에 입문, 국민이 보증한 1등급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입문은 학생회장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세상을 좀 더 공평하게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 소신이 이제는 제도 정치를 통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하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다행히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로 거리가 들썩거리는 서울의 한 문화관광형 시장. 박홍근 의원은 바쁜 스케줄에도 시장을 방문.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린 생각,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다.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살거리, 그래서 플러스 쉴거리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부시장은 지금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안으로 내놓은 박홍근 의원. 이런 문화관광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템이고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자질, 그런 끼 이런 것을 사실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장과 함께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리면서 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동부시장을 모델로 머릿속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 정파를 초월해서 학교 안전공단 설립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동명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같이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미안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박홍근 의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인다.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은 저는 이것은 뭐 정파적, 정치적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초월해서 접근하는 게
현실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국민들의 또 눈높이도 그게 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바뀌어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또 혼란이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근간을 흔들지 말자. 3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교육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미세한 조정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초월적으로 이런 교육 문제를 접근하자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예, 우리도 이제 지금 안전만큼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어른들의 숙제인 만큼 날선 대립이 아닌 통합과 협력으로 학교 안전공단 설립을 향해 박홍근 의원은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여야 그 의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보다는 성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당을 넘어 선긋기가 아닌 정치 콜라보레이션을 선택한 박홍근 의원. 초선 의원이라는 꼬리표도 야당 의원이라는 타이틀도 문제없다는 그는 여야를 화합의 무대로 이끌어내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초선 의원이고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여당 의원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당 의원을 설득하고 정부의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 추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고등학교. 학교를 찾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중요 일과다.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이전에 자신도 역시 이 지역의 학부모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자리다. 정말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진짜 안 나와서 여름 내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애는 진짜 무좀까지 땀이 얼마나 났으면 무좀까지 생겨가지고 습진까지 생겨가지고 올해 진짜 제가 피부과 치료 정도까지 해야 될 정도로 환경적인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같이 열정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최소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막 아차 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중요하게는 올해 서울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는 올해 추경이 더 있게 되면 그때 하여튼 좀 반영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 문제는 물론 교육 환경까지 다양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실제 현장에서 저런 시설 개선의 문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키우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직접 들어야지 제가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대변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또 배워가는 게 많습니다. 그 열정을 힘입어서 저희 학부모님도 들도 보면 이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겠다, 또 학교도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기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 국회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박홍근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를 차지 국정감사 우수위원 5관왕을 달성하기도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초선 의원의 40대 젊은 의원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오직 기본에 충실한 결과다. 정말 뭐 뜻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상보다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저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중남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지자 할 것 없이 다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여야 의원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여의도 국회 40주년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을 이어가는데 특별히 이번 정기국회 임하는 박홍근 의원의 각오가 남다르다.
정기 국회에 꽂힌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전까지 국감 마치고 각 상임위 활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느 때보다 4년 임기의 마무리를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올해 또 의정 활동을 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곳에 국민을 대표해서 박홍근 의원이 비장한 각오로 나섰다. 43%에 해당되는 4,900개 학교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뭔지 우리 장관님 잘 아시죠? 서둘러서도 이걸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벨이나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다 전수조사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넣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피감 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정확한 자료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박홍근 의원. 수학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영어와 국어에 비해서 이런 성적의 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수학이 말 그대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수학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교육과정 결과 나오면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별 성적을 분석, 고교 성적 양극화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짜 방대한 자료를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문제를 잘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얼마큼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힘을 키워내야가 이 교육의 관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틀 자체가 너무나 이 서열화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물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교육위원회 있고 관련된 책도 좀 썼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중도 진출 전략의 실효성을 주제로 모인 날, 박홍근 의원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이 열렸다. 토건 유권자, 특히 진보적 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권자의 과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이후에 우리 수권에 어떠한 전략으로 작동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두 번째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 노선과 토론의 결론 도출을 떠나 모두가 주목했던 이날 토론에서 박홍근 의원은 새 정치의 희망을 찾아본다. 과제를 얼마큼 개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 그걸 갖출 수 있는 당 조직,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당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진보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멀리 높이 날기 위해 도약이 필요하듯 박홍근 의원도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준비한다.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중심 방향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데 취지에서 지금 오늘 제목이 이제 산토끼는 없다, 물음표와 느낌표. 그러니까 과연 물음표냐 느낌표냐, 아마 그게 포인트가 있겠죠. 양원지구 현실적 보상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인 간담회 자리.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지 기꺼이 찾아가는 박홍근 의원이기에 주민과 관계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그가 나섰다. 옆 동네로 이사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시고, 그리고 정당한 가격 보상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주 대책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국가가 국토 계획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주민들께서 애초에 반대한 건 아니나, 그동안에 이 오랜 세월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회적 재산이 침해당한 상황,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변의 역세권의 어떤 개발 등까지 감안해서 이게 좀 이렇게 충분한 형평성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제 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어떤지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CS 또 이제 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추천하신 세 사람이 이제 평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적당한 정당 보상 그런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평가선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 양원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4년 만에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면서 현실적 보상 문제로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대립이 시작됐다. 그 골은 깊어만 가고 해결사로 나선 박홍근 의원. 모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진심이 보인다. 서로 좀 담백한 얘기를 해요. 오고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간다라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반대하겠어요. 이 사업을 대해서 진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좀 잘 됐으면 그런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보상을 그리고 관계기관은 좋은 결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홍근 의원.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지나치지 않고 지역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해 애쓰는 그의 현장 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 중.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마쳐도 되겠죠? 결과도 한 3가지가 압축돼서 우리 주민들을 매우 만족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이 되나 안 되나는 시간을 갖고 여기 박홍근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자 원합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정부가 강행을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 또 이주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은 저는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LH 쪽에서 얼마만큼 좀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오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심이 궁금할 때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하는 박홍근 의원. 일단 이거 2개라도 먼저 좀 줘보세요. 네. 단골 떡집에서 떡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안부도 살핀다. 나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어. 예. 여기 저기 CCTV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 안 될까요? 없어요 여기요?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저쪽에 원인 같은 거 여기 저기 완전히 작살내놓고 가버렸어. 근데 CCTV가 없으니까 확인 누군지 못했어요, 몰라. 누군지. 그래서 내가 의원님을 기다렸어. 한번 보시면. 구청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볼게요. 그래요. 예. 좀 해주세요. 예. 저기 안 보였다며요, 저거 CCTV에서. 아 이거 다시 다 했어. 이거 싹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거 깨서 다시 해버려. 이것도 깨버렸어요? 네. 아이고 참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는데 그죠? 요즘 다 저번 달에 또 메르스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더워서 안 되죠. 추석 떨어지요. 네. 이렇게 뭐 장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맞아요. 미안해서. 그래요. 그건 한번 또 우리가 시스템을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고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고 빨리 제대로 수사 좀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기운 내십시오. 네네. 네. 고생 많으십시오. 네.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웃같이 친척같이 주민들을 살뜰히 챙기는 그다. 거의 다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이야기를 이제 현장에 올 때마다 듣기 때문에 저로서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박홍근 의원. 저희 시장은 아직 태풍이 안 덮이다 보니까 사실 명절 때 그 비가 오면은 소비자들이 아예 발길을 안 디뎌요. 될 수 없는 거를 되게끔 하는 게 의원님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끔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때로는 아들처럼 동생처럼 손을 잡아주는 박홍근 의원. 그 손을 잡고 힘차게 도약할 날을 꿈꿔본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그 진심에 근거한 실력을 갖춰서 내가 아는 박홍근은 참 자랑스러운 정치인, 그 누구에게 내놔도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이런 평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국회의원 박홍근. 국민과 발맞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의 길을 걷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전통시장 살리라고 좀 상품권을 좀 기증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지냈습니까?